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마민정입니다. 제가 이번 PYSR에서 진행할 논문은 미아캡 Memory Augmented Zeroshot Image Captio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CVPR 2024에 선정된 논문으로 현재는 인용수가 4회입니다. 그럼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Introduction, Background, Methodology, Experiment, Conclusion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ntroduction입니다. Introduction에서는 이미지 캡셔닝과 Retrieval Augmentation을 적용한 이미지 캡셔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캡셔닝은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 Freeform Texture 캡션을 생성하는 분야입니다. 크게 싱글 센텐스 캡셔닝 그리고 패러그래프 캡셔닝 두 가지 종류의 캡션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때 싱글 센텐스 캡셔닝은 간단한 캡션을 생성하는 것이고 패러그래프 캡셔닝은 조금 더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캡셔닝 방법입니다. 싱글 센텐스 캡셔닝에서는 코코, 텍스트 캡스, 노캡스, 비즈위즈 캡션스 데이터셋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미지의 정보를 담은 이미지 피처를 텍스트 디코더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캡션의 성능은 블루, 메테오, 루지엘, 사이더 등 앵그램 오버랩에 기반한 지표와 스파이스와 같은 시멘틱 컨텐트 매칭 지표를 사용해서 평가합니다. 현재는 OFA, 기투, 블립2, 레몬, 팔리 등의 VLP 기반 모델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Retrieval Augmentation 방법을 적용한 이미지 캡셔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External 메모리를 활용한 Retrieval Augmentation 방법론으로 이미지 캡셔닝을 수행하는 분야를 지칭합니다. 이미지 캡셔닝 분야에서 익스터널 메모리를 사용하려고 한 시도는 많이 이어져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엑스트라 모델의 아키텍처를 살펴보시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 스토어에서 이와 비슷한 이미지를 검색한 후 관련된 캡션을 비전 랭귀지 인코더에 함께 넣어줌으로써 임베딩을 추출하고 어트리그레시브 랭귀지 디코더에 넣어서 최종적인 캡션을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LLM에 기반한 이미지 캡셔닝은 점점 더 커지는 대규모 데이터셋에 대해 학습된 대규모 모델을 사용하는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드는 계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오픈월드에서 새로운 사물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만큼 학습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픈월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LLM 기반 모델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브젝트 논리지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trieval Augmentation을 활용한 이미지 캡셔닝은 학습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NLP, Visual Recognition, Image Synthesis, ODQR, 이미지 캡셔닝 등 다양한 VLM 태스크에서 이런 익스터널 메모리를 구축하는 것의 유용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학습 없이도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 도메인 제너럴 노리지를 사용하는 것에 이점이 있고 Out of Distribution OOD에서도 추가로 파인 튜닝을 할 필요 없이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EVCAP 모델의 아키텍처입니다. External Visual Name 메모리를 사용하여 적은 수의 쿼리 토큰만으로도 매우 좋은 품질의 캡셔닝 성능을 낸 논문입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에서는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Supervised 이미지 캡셔닝입니다. 이는 이미지와 텍스트 설명문이 쌍으로 된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하여 이미지의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문을 생성하는 분야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잘 정렬된 이미지 텍스트쌍을 사용하고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학습하는데요. 초기 방법론은 CNN 기반 인코더로 시각적 특징을 추출하고 RL은 LSTM 기반 디코더로 출력 문장을 생성하는 구조였습니다.
더 나은 시각적인 이해를 위해서 오브젝트 디텍터를 사용을 하여 어텐티브 이미지 리전을 추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두 모달리티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텐션 메커니즘과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드 모델은 foreground 오브젝트 익스트랙터를 활용하여 이미지에 있는 클래스 정보들을 텍스트 디코더가 참조할 수 있도록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은 무엇일까요? 이는 학습 중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 설명문을 생성하는 분야입니다. Well Annotated Image 텍스트성을 사용하여 VILT, Swing Transformer, Grid과 같은 Supervised 모델들은 일반적인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유망한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노테이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 벤치마크의 학습 데이터셋은 이미지 스타일이나 콘텐츠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픈월드 이미지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슈퍼바이스 모델의 큰 장애물이 되었고 제로샷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 연구는 트레이닝 프리 방법과 텍스트 올리 트레이닝 방법의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우선 트레이닝 프리 어프로치입니다. 제로캡, 컨식 등 트레이닝 프리 방식은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파인 튜닝 없이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방법론입니다. 클릭과 같은 사전 학습된 비전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여 버트, GPT-2와 같은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가이드한 후 문장을 생성합니다. 반복적인 추론으로 이 연구 분야는 어떤 학습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수한 일반화 능력과 높은 클립 스코어를 달성했지만 extrinsic hallucination을 보였습니다. 이때 extrinsic hallucination이란 주어진 이미지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상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트레이닝 프리 방법론에서 제로캣과 콘직은 이미지에 등장하지 않는 실제로 없는 정보를 생성해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올리 트레이닝 어프로치입니다. 디캡, 제로캣과 같은 텍스트 올리 트레이닝 방식은 이미지 없이 고품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디코더를 학습하거나 미세 조정합니다. 학습 코퍼스에 있는 객체가 포함된 이미지의 경우 텍스트만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객관적으로 캡션을 생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블루, 메테오, 사이더와 같은 레퍼런스 베이스드 스코어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코퍼스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에 포함된 지식이 학습 도중 점차 잊혀져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에 대한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웹스케일 고품질 코퍼스에서 학습하는 것이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높은 계산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런 텍스트 올리 트레이닝 방법은 매직, 디캡, VI캡과 같은 방법론에서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를 출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방법론에 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버뷰입니다. 기존의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의 캡션을 대상으로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거나 미세 조정하여 할루시네이션이 적고 더욱 적합한 디스크립션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학습된 특정 코퍼스에 지나치게 적합하게 만들어 OOD 일반화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어그멘티드 텍스처 메모리를 구축하여 키 컨셉을 파악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컨트리뷰션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external texture memory에서 핵심 개념을 추출하기 위해서 retrieve then filter 모듈을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검색된 텍스트 메모리를 기반으로 메모리 어그멘티드 퓨전 스코어를 개발해 캡션을 생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컨셉 센터드 디스크립션을 생성하여 할루시네이션을 완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며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retrieve then filter to get key concepts입니다. key concept을 위해 retrieve then filter 모듈을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augmented memory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비주얼 컨셉이 풍부한 다양한 비주얼 related 문장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텍스트 메모리 M을 구축합니다. 외부 메모리는 학습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hallucination을 완화하고 특정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knowledge for 같은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지와 관련된 description, 즉 캡션을 검색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지 i가 주어지면 클립을 사용하여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유사성을 평가하고 탑 n개의 이미지 관련 description을 검색합니다. 이 description을 mn이라고 하고 nd만큼의 mn을 추출합니다. 실험에서는 보통 nd를 5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클립 이미지 인코더에 태우고 메모리에 있는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클립 텍스트 인코더에 태워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유사도를 계산한 후 탑 n개, 즉 여기서는 nd개만큼의 디스크립션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추출된 디스크립션을 subject, predicate, object triplet으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관사나 전치사와 같이 정보가 적은 일부 단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off-the-shelf text graph parser를 사용하였습니다. 각 description mn을 subject 주체, predicate 수로, object 객체 이렇게 트리플렛 구조를 포함하는 텍스트 그래프 GN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때 subject와 object는 node로 표현하고 predicate는 relation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노드는 키 컨셉을 형성하는 캔디데이트 컨셉으로 간주되며 relation은 두 컨셉 사이의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 bears rock이라는 subject와 object라는 노드로 표현이 되었고 sit on이라는 predicate로 연결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ND 텍스트 그래프 이때 VN은 텍스트 그래프 GN의 모든 노드 집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 5개의 트리플렛 쌍을 V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디스크립션 하나하나를 MN이라고 하는 것이고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하나의 트리플렛 쌍을 GN이라고 말을 하며 이 GN을 NT 개수만큼 모두 모아놓은 것을 V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키 컨셉을 얻기 위해 머지 앤 필터를 하는 단계입니다. 컨셉을 나타내는 일부 노드는 이미지에서 bear, 테디 베어와 같은 동일한 객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일부 노드는 이미지와 관련 없는 웜은 그와 같은 객체일 수 있으므로 키 컨셉을 얻기 전에 머지 앤 필터링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머지 단계입니다. 센텐스 버트의 텍스트 인코더 st를 사용해 컨셉 인베딩 세트인 fnc를 도출합니다. 앞서 보았듯 모든 노드의 집합 vn을 센텐스 버트에 넣어서 나온 결과값을 fnc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컨셉 인베딩 간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데요. FIC와 FJC라는 값을 코사인 유사도를 거쳐서 나온 값이 이 i번째 노드와 j번째 노드의 유사성 점수가 됩니다. 이때 NC는 컨셉, 즉 노드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타우를 인계값으로 설정해서 i와 j의 유사도가 타우보다 클 경우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게 하였습니다. 실험에서는 타우를 0.55 또는 0.6으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NV 컨셉 클러스터는 CN이 되며 NCN은 n번째 컨셉 클러스터의 노드 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필터 단계입니다. n번째 컨셉 클러스터 CN을 remove, 제거할지, reserved, 보존할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이미지와 관련 없는 단어는 retrieved description MN에서 출현 빈도가 낮다고 가정합니다. 컨셉 클러스터 프리퀀시인 CFCN을 계산하기 위해서 CN의 VI가 MK에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즉, 특정 컨셉 클러스터의 노드 집합이 추출된 디스크립션에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특정 컨셉 클러스터의 노드 집합이 이 디스크립션에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거를 디스크립션의 개수만큼, 컨셉 클러스터의 개수만큼 반복해서 합산한 뒤 NT 추출된 디스크립션의 개수만큼 나눠주게 됩니다. 이를 해석하면 CFCN은 Retrieved Description MN에 나타나는 n번째 클러스터 프리퀀시를 나타내게 되고, CFCN이 0.5를 초과하면 클러스터를 보존하고 아닐 경우에는 삭제하게 됩니다. 이미지와 연관성이 높은 원본 large NV에서 small NV 키 컨셉 클러스터를 필터링하게 됩니다. large NV에서 small NV로 최종적인 컨셉 클러스터의 개수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키 컨셉을 찾는 과정입니다. 각 클러스터에 유사한 컨셉이 여러 개 포함될 수 있는 최종적인 NV개의 키 컨셉 클러스터를 얻은 후 이 클러스터를 대표할 하나의 대표 컨셉을 찾아야 합니다. 클립을 사용해 이미지 컨셉 시밀러리티의 최대값을 찾아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하나의 컨셉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베어스와 테디 베어스가 있을 때 이를 하나의 베어스로 키 컨셉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거친 값과 VJ 노드 집합에 대한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거친 값을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한 후 맥스 값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CN키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클러스터 CN에 대해 선택된 컨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머지, 필터, find key 컨셉 세 과정을 통해 Visual Related CN키와 같은 키 컨셉 셋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여 문장을 생성하기 전에 순서를 결정해야 하며 Subject, Predicate, Object Triplet 구조를 활용합니다. 이제 키워드를 센텐스로 바꾸는 Keywords to Sentence LM 과정입니다. 앞서 구한 키 컨셉 CN키에서 유창한 Visual Related 캡션을 생성하기 위해 사전 학습된 Lexically Constrained 언어 모델인 CPART를 사용합니다. CPART는 주어진 순서대로 배열된 키워드인 CI를 입력으로 받아 조건부 확률을 최대화하면서 문장 S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XI부터 XN은 하나하나의 워드를 의미하고 CI가 들어왔을 때 이 워드의 조건부 확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센텐스를 구하는 것입니다. C파트에는 키워드에서 시작해 문장을 반복적으로 다듬기 위한 액션 인코더와 랭귀지 디코더가 있습니다. T번째 반복에서 인코더는 어떤 워드 레벨 액션을 수행해야 하는지 예측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코더는 N'개의 단어가 포함된 불완전한 문장 ST를 입력으로 받아 액션 시퀀스 LT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이때 LT,I는 T번째 반복에서 I번째 단어 동작을 무엇으로 할 건지에 대한 동작입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copy는 현재 단어를 변경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replacement는 현재 단어를 다른 단어로 교체함을 의미합니다. 이때 마스크 토큰 M을 사용해 현재 단어를 대체하고 조건부 확률에 따라 새 단어를 샘플링하게 됩니다. 마스킹 되지 않은 워드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마스킹된 부분의 조건부 확률을 최대화하는 값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insertion은 현재 단어 앞에 새로운 단어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단어 앞에 마스크 토큰을 삽입한 다음
replacement과 똑같이 unmask 토큰을 조건으로 주고 마스크 토큰을 최대화하는 단어를 샘플링합니다. 다시 한번 수식적으로 살펴보자면 st라는 불완전한 문장을 입력으로 받아 LM 인코더에 넣은 후 액션 시퀀스인 LT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st와 이 액션 시퀀스 LT를 디코더에 입력으로 넣어서 그 다음 t 플러스 1 시점의 문장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디코더는 새로운 단어를 예측하여 문장을 st에서 st 플러스 1로 정제하고 최종적으로 인코더가 모두 full copy, 현재 단어를 변경하지 않는다 라고 출력을 하면 정제를 종료하게 됩니다. cpart는 replacement와 insertion 동작의 경우 사전 학습된 LM에 의한 확률로만 단어를 추출하기 때문에 유창성은 보장하지만 Visual Text Relation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인 Memory Augmented Visual Related Fusion Score를 적용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퓨전 스코어를 도입했는데요. 이는 이미지 텍스트 크로스 모달 시밀러리티와 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인모달 시밀러리티를 모두 고려하여 시버트의 워드 프리딕션 디스트리뷰션을 조정하게 됩니다. 위치 i에서 단어 xi를 샘플링 시 조건부 확률 PLM을 예측하여 플루언트 스코어에 해당하는 탑 KW 후보 단어를 선택합니다. 실험에서는 KW를 200으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맥 x 언더바 i를 조건으로 주었을 때 후보 단어 xik를 KW만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후보 문장 sk는 후보 단어 xik와 문맥 x 언더바 i를 결합하여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PLM이라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PITS와 PTT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크로스 모달 시밀러리티 PITS는 후보 문장 SK와 이미지 I를 입력으로 받아 클립의 크로스 모달리티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미지에 대해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거친 값과 앞서 뽑았던 후보 문장 SK에 대해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거친 값을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해서 그 각각의 후보 문장에 대한 probability를 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텍스트와 텍스트의 인모달 시밀러리티인 PTTS인데요. 메모리 MN은 이미지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센텐스 버트 ST를 사용해서 앞서 구했던 후보 문장 SK와의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MN을 센텐스 버트에 넣은 값과 SK를 센텐스 버트에 넣은 값을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해서 디스크립션의 개수만큼 구해주고 평균 낸 값이 바로 이 PTTS의 확률값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PLM, PITS, PTTS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세 개의 probability를 weighted sum한 최종 memory augmented visual related fusion score, 즉 Pfusion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probability를 알파, 베타, 감마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주어서 weighted sum한 값인데요. 실험에서는 알파를 0.1, 베타를 0.4, 감마를 0.2로 설정하여 상대적으로 크로스 모달 시밀러리티를 높게 계산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에 대한 cbart에서 replacement와 insertion을 할 첫 번째 단어를 샘플링 시 퓨전 스코어가 가장 높은 후보 단어를 아래와 같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팅입니다. 데이터셋과 같은 경우 널리 사용되는 세 가지 벤치마크인 MS코코, 플리커 30K, 노캡스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MS코코와 플리커 30K는 칼파시 스플릿을 사용해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누었습니다. 노캡스 밸리데이션 세트는 다른 데이터셋에서 학습된 이미지 캡셔닝 모델에
transferability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의 경우 웹스케일 코퍼스인 CC3M에서 MS 코코와 노캡스로 모델을 전이하였습니다. CC3M은 웹에서 수집된 300만 개의 이미지 디스크립션 쌍이 있으나 메모리 구축이나 언어 모델의 파인 튜닝을 위해 텍스트만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입니다. 우선 프리트레인 모듈을 4가지 사용하였는데요. 클립과 같은 경우 사전 학습된 VIT B32를 사용하였고 센텐스 버트와 같은 경우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C바트는 1빌리언 워드 코퍼스에서 사전 학습된 모델, 텍스트 그래프 파서는 off-the-shelf texture scene graph extractor를 사용하였습니다. 미아캡은 TF와 TOT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 TF는 트레이닝 프리 방법론, TOT는 텍스트 올리 트레이닝 방법론입니다. 미아캡 TF는 문장의 시작 위치에 The image above depicts that 이라는 접두사를 추가해 주었고 미아캡 TOT는 학습 코퍼스에서 아담 W 옵티마이저로 C바트를 파인 튜닝하였습니다. 익스터널 메모리와 같은 경우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은 CC3M을 사용하였고 언페어드 이미지 캡셔닝과 같은 경우 원본 데이터셋의 학습 코퍼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텍스트 코퍼스를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 텍스트 임베딩으로 전처리하고 빠른 검색을 위해 사전에 메모리에 저장해 두었다고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와 같은 경우 ND를 5, KW를 200, 알파를 0.1, 베타를 0.4, 감마를 0.2로 설정하였고 모든 실험은 단일 RTS 3090 GPU에서 수행하여 검색 시간이 0.05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다음은 매트릭입니다. 생성된 캡션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블루, 메테오, 사이더, 스파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트레이닝 프리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지 텍스트 시밀러리티를 측정하기 위해 클립 스코어를 사용하였고 할루시네이션에 둔감하다는 클립 스코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블립2 스코어 또한 같이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때 블립2는 대규모 이미지 텍스트 코퍼스에서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을 부스트래핑하기 위해 고정된 클립 이미지 인코더와 LLM을 사용하는 대규모 비전 랭귀지 모델입니다. 사전 학습된 블립2를 사용하고 이미지 인코더 BV, 텍스트 인코더 BT를 이용해 크로스 모달리티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합니다. 이때 가중치 W를 2로 설정을 해서 이미지 텍스트 시뮬러리티의 곱수로 계산이 됩니다. 이제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2가지 타입을 비교했는데요. 우선 트레이닝 프리 메소드와 같은 경우 앞서 말했듯 제로캡, 트월, 컨직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사전 학습된 클립과 프로즌 LM을 활용한 모델입니다. 텍스트 올리 트레이닝 메소드는 디캡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사전 학습된 LM을 사용하는 대신 디코더를 처음부터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디캡은 사전 학습 LM을 사용하는 대신 디코더를 처음부터 학습하였으며 메모리에서 가장 관련성 높은 텍스트를 검색하여 이미지 설명을 생성하는 베이스라인인 클립 R2를 설정하였습니다. 디캡을 따라 미아캡 TF의 경우 CC3M을 메모리로 사용하고 미아캡 TOT의 경우 추가적으로 C바트를 튜닝하였습니다. 트레이닝 프리의 리절트부터 살펴보자면 미아캡 TF는 MS 코코아 노캡스에서 제로캡, 트웰, 컨직보다 레퍼런스 베이스드 매트릭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메모리 어그멘티드 디자인의 효과를 입증합니다. 레퍼런스 프리 매트릭인 클립 스코어와 블립2 스코어에 대해 미아캡 TF는 블립2 스코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전의 트레이닝 프리 방법들은 할루시네이션 현상 때문에 클립 스코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Retrieved Based Baseline인 클립 RE보다 큰 차이로 우수해 가장 관련성이 높은 캡션만을 검색하는 것이 정확도에서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디캡의 텍스트 올리 트레이닝 방법론보다
미아캡의 TF 방법론이 더 우수하거나 비슷한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텍스트 올리 트레이닝의 리절트입니다. CC3M 코퍼스에서 C 바트를 파인 튜닝한 미아캡 TOT는 노캡스에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동일한 학습 및 메모리 조건 하에서 미아캡 TOT는 MS 코코, 노캡스 모두에서 D캡을 능가해 외부 메모리 사용에 우월성을 보였습니다. 퀄리테이티브 리절트인데요. 생성된 캡션을 시각화한 결과 미아캡은 더 많은 지식과 더 적은 할루시네이션으로 더 나은 캡션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윌월드 놀리지와 관련된 이그샘플에서도 바스켓볼 페이머스 타워 캐릭터 배트맨과 같이 더 나은 캡션을 달성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unpaired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입니다. 우선 인도메인 캡셔닝인데요. 학습 데이터, 메모리, 테스트셋이 동일한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모델과 메모리를 구축하는 데 이미지와 텍스트성을 사용하지 않는 인도메인 세팅 하에서 미아캡의 잠재력을 탐색했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제로캡 플러스, 매직, 제로겐 등 기존의 텍스트 올리 트레이닝 방식 및 리트리버 베이스드 방식인 클립 RE와 비교하였습니다. 트레이닝 프리 방법론인 제로캡은 텍스트 올리 트레이닝 버전인 제로캡 플러스로 확장을 하여서 비교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클립을 프리즈하고 해당 학습 텍스트로 NM을 파인 튜닝한 모델입니다. 인도메인 세팅에서는 학습 텍스트만을 메모리로 사용하는 트레이닝 프리 미아캡 TF와 학습 텍스트를 파인 튜닝하여 C바트를 활용하고 메모리로도 사용하는 텍스트 올리 트레이닝 버전인 미아캡 TOT도 실험하였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미아캡 TF는 클립 RE 및 텍스트 올리 베이스라인을 사이더와 스파이스 점수에서 능가하였습니다. 블루 F4와 메테오 지표에 대해 사이더 스파이스 지표는 엔티티와 릴레이션십의 정확도에 더 많은 어텐션을 주는 지표입니다. 두 점수에서의 우수한 성능은 메모리 베이스드 리트리브드 앤 필터 방식의 키 컨셉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증명합니다. 특히 미아캡 TOT는 모든 기준을 큰 차이로 앞서며 제한된 방법이 인도메인 학습을 통해 더 큰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크로스 도메인 캡셔닝입니다. 이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서 오는 크로스 도메인 세팅에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GPT-2로 파인 튜닝된 텍스트 올리 트레이닝 베이스라인인 매직과 리트리버 베이스드 베이스라인인 클립 RE를 비교하였는데요. 소스 데이터에서 GPT-2를 파인 튜닝한 매직은 타겟 데이터에서 성능 저하를 겪으며 클립 RE보다 더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아캡 TF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클립 RE를 능가하고 미아캡 TOT는 모든 베이스라인을 앞서며 메모리 어그멘티드 디자인의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저자들은 새로운 메모리 어그멘티드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 프레임워크인 미아캡을 제안하였습니다. 익스터널 텍스처 메모리에서 키 컨셉을 추출하는 Retrieved and Filter 모듈을 도입하였으며 검색된 텍스트 메모리를 기반으로 Visual Related Fusion 스코어를 개발하여 캡션을 생성하였습니다. C바트와 결합하여 Concept Centered Description을 생성하여 이전의 트레이닝 프리 방법의 할루시네이션을 완화하고 텍스트 올리 트레이닝 방법의 정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제로샷 캡셔닝 세팅에서 실시한 광범위한 실험은 미아캡이 이전의 방법을 모두 능가함을 입증했습니다. 여기까지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